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오늘은 건축 시공 테마 특강 OT 강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습 과정을 좀 알아보면 이 테마 특강이라는 게 건축 계획도 있고 구조도 있잖아, 그죠? 여러분 혹시나 계획 구조 수업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강의 이제 그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계획이나 구조는 이론이 있고 테마 특강이 있잖아요. 근데 시공 같은 경우는 이론을 정리해주고 문제풀이를 테마별로 정리해주는데 총 60강 내외고 저희는 이론서가 없어요. 시공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거에 제가 테마 특강 말고요. 키마카 시공 교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공 교재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시공이 자주 바뀌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자주 바뀌어요. 자주.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종합해주고 개업해주고 1년에 몇 번씩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키마카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시중에 교재를 내기보단 한글 파일을 제공했었어요. 한글을 제공했었는데 한글 파일로 이렇게 파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출력을 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뭐 그 페이지 수가 한 20페이지, 300페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요. 몇백 페이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600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최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을,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요번엔 교재를 이제 제작을 해줘요. 그래서 키마카 자체 교재예요. 그래서 키마카 자체 교재로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포함한 테마별 자료가 될 텐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 주제 이론에 테마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 문제풀이가 있는데 테마 주제 이론이 한 5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론이. 그 문제풀이는 한 2-3페이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시고 문제 풀고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몇 개냐? 108번대가 좀 넘어가는 109개예요. 109개. 그러니까 약간 그 테마 주제는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더 추가가 될 수 있거나 하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잡은 건 109개. 109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테마별 그 문제 유형을 보면 이렇게 기출 문제를 응용한 유제, 제가 문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예상한 문제를 키마카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KDS 또는 KCS 기본이거든요. 이 KCS를 반영하고 때에 따른 KDS가 필요한 부분 반영을 해서 교재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60강 내외인데 여기 60강 내외 관련되는 이 목차가 있어요. 이 교재 순서랑 똑같아요. 그 교재 순서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알아봤는데 기출 빈도가 2000년도 이전과 2000년도 이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2020년도 최근이죠. 2022년도부터 최근까지의 빈도를 좀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약간 틀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국가직과 군무원과 현재 지방직 약간 다르래요. 약간 달라.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출제 빈도는 이 총론 파트 한 2문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가설 파트가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질 및 기초인데 이 토질 및 기초에서 요번에 기초 부분을 새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새로 정리했어요. 왜요? 여러분 구조 지금 공부하셨죠? 구조 기준에 건축물 기초 구조 설계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키마카 수업 들으신 분들, 기초 구조 설계 기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공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초의 유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초의 유형이 지금까지 뭘 근거로, 건축물에 관한 기초 구조 설계 기준의 유형 분류를 시공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관련된 시공에 관한 시방서 기준을 설명했는데, 이 구조 설계가 바뀌었어요. KDS가 바뀌다 보니까 요걸 다시 장려해서 다시 촬영을 했고요. 어쨌든 근데 이 파트가 한 2-3문제 나올 정도고요. 철콘이죠. 철콘은 사실은 많이 나올 때는 8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뭐 한 4, 5, 6 정도, 요 정도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골 같은 경우 3문제 정도. 근데 철골을 우리가 새로 이번에 정리했어요. 왜냐면 이 철골 파트 같은 경우는요. 현재 3문제 정도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KDS나 KCS에 변경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우리가 이제 그 강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과거에는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 건축물 강구조 시방서 해가지고 딱 KDS 하나, 그 다음에 KCS 하나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코드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놓고 뭐가 안 나올까? 정오표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준들은 개정이 되면 정오가 나오는데 요 강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코드가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제정이라 해가지고 옛날 걸 완전히 뭐 이렇게 지운 것도 있고 새로 추가한 것도 있긴 한데 약간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이 철거 파트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그 과거에 그 키마카오시 시방 관련된 시공 관련된 수업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 강의 자료 정리했고 새로 뭐 문제 유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혹시 수업 들으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완전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조적 구조부터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어렵지 않죠. 방수, 지붕이나 방수 한 문제 정도. 각종 마감이 있는데 각종 마감이라는 것은 뭐 미장이라든가 뭐 타일이라든가 뭐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나 커튼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 적사는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적산과 법령을 보면은 2000년도 이전엔 적산이 가끔 나왔어요. 2000년도 이후에는 적산 파트가 많이 안 나오고 관계법령이 나와요. 관계법령.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계법령이 뭐가 나와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자, 우리가 국가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있잖아요. 이렇게 또 공사공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통합시험을 보는 경우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통합이라 칠게요. 그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 국가직 같은 경우와 지방직과 이 공무원 유형이 약간씩 다르고 특히 공무원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개할 때 문제 유형을 보면 국가직 유형에 가까울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공무원 자체도 실제로 약간 그 공무원의 어떤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관계법령 같은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공학 문제가 다른 과목, 건축 계획이나 구조보다 성적이 어때요? 라면 뭐라 그럴까? 성적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마크에서는 계속적으로 합격생이 나와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될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계획 점수처럼 시공을 잘 받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시공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아니 뭐 범위가 넓으면 얼마나 넓어요? 라고 하는데 이 시공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매 또 문제 유형이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조금씩 변화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 추세를 우리가 같은 데서 늘 시험 문제 나온다면 거기서 기다리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조금씩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변화가 되는 부분이 매년 또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수 내기가 어려운 게 시공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마카가 제작한 이 교재는 KCS나 KDS 개정된 걸 충분히 반영했고 이 관계법령 있잖아요. 이 관계법령만 해도요 엄청나게 공부량이 많아야 돼.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해? 야, 우리가 관계법령 다 한다고 해서 누가 출제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예상 문제라 예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부분, 요 정도의 출제가 가능해요라고 하는 이런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강의 진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강의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 드냐? 이 법령 부분은요 개정이 자주 일어나. 법령은 너무 자주 일어나. 시방수로 자주 일어나는데 법령은요, 이 법령 규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되는, 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언제 또 바뀔지 몰라. 그래서 실제로 이 교재에는 이렇게 적산 파트까지만 교재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법령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 파일 제공합니다. 이 한글 파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만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삼아 제가 60강 내외라고 했는데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최신 기출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최신 기출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의 별도의 강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이거 플러스 이제 최신 기출문제 한 2년치 정도 뭐 많으면 3년치 이 정도인데 제가 이제 봐서 너무 많아도 여러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 기준이 변하고 그 다음에 시험 추세가 변하기 때문에 최근 한 2년 3년 정도 제가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제가 알아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출문제 그 강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강의 들으셔도 될 거고요.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풀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상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문제 쫙 푸시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푸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모든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이렇게 우리 교재 목차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몇 강? 총 60강 정도, 그렇죠? 들어갈 거고요. 이 강의는요, 제가 지금 칠판 판소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 진행을 해요. 그런데 때에 따른 이 PT를 보완해서 칠판 강의와 PT를 보완해서 강의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우리 시공 관련 강의는요, 시공 관련 강의는 자, 이렇게 테마 특강 있죠. 테마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강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테마 특강과 함께. 그래서 테마 특강 들으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들으셔도 되고 기출문제 풀이를 들으시고 테마 특강을 들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테마 특강을 먼저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공사공단 손 들어볼 수 있으냐? 공사공단 응시하는 분들. 그렇죠. 이 공사공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 수업에 관련되는 그 수준 정도를 학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사공단 가끔 시험 본 학생들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 7급 정도 수준 정도의 학습이 되어야지만이 공사공단 시험에서도 충분한 전공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사공단 같은 정도다, 수준 정도다라고 하면 7급에 준하는 이런 전공 학습을 하셔야지 적정하게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적정한 수준의 시험 성적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방대해요, 출제 유형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자료도 여러분 보시면 약간 수준의 어떤 깊이가 있는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지만 공무원 시험에 가장 적합하거나 공사공단에 적합한 수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기사, 산업기사 이런 그 시공교재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들어가실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험의 패턴이나 시험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끔 물어봐요. 무슨 기사책 어때요? 뭐 어때요? 라고 하면 그래 기사책 맞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에 맞는 수준이 있고 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사공단 이에 맞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시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특성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마카 오시면 이렇게 전체 교육과정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설명하기 때문에 무리 없는 공부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줬고요. 그럼 C공정이 F에도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C공정은 쭉 가서 I공정이 있어요. 그렇죠? I공정이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돼서 G공정인데 G공정이 8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공정 위에 E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E공정이 들어가는데 E공정이 이틀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자, 우리 H공정이 4일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 됐네. 아유, 복잡하다. 그죠? 내용상 이 I공정이 10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관계 없긴 한데, 어쨌든.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가 예비적 공정표는 얘기 했었죠? 예비적 공정표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자, 일단 크리티컬 앞에서 찾아야 되니까 0에서 3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없죠. 그러니까 3에서 2는 5가 될 거고요. 그죠?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얘가 3이죠. 그럼 3에서 3을 더하면 6이죠. 0에서 5, 0에서 6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 5가 들어갔어. 6이 들어갔죠. 얘가 더 크죠? 그럼 현재 뭐냐면 0에서 3에서 3에서 6이 또 얘도 6이고 얘도 6이죠. 그러니까 6 더하기 6은 12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1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12가 들어가면 8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럼 항상 뭡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를 더하니까 얘가 지금 현재 12가 올라가죠. 얘가 5죠. 그럼 12에서 4는 16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써주기 쉽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0에서 6인데 쭉 가니까 뭐가 돼? 6에서 10을 더하면 16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장 긴 구간이 뭐 20이죠. 그럼 뭐가 돼? 여기 가정, 그렇죠? 가정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후속 공사는 20일 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끝났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제가 그랬잖아요. 가설을 해라. 이렇게 구해놓는 거예요. 모든 공정은 뭐가 돼야 돼? 후속 공정 EST에 20일 날 시작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크리티컬 패스는 찾았네. 이 크리티컬 패스죠. 응? 크리티컬 패스죠? 크리티컬 패스죠? 크리티컬 패스죠? 근데 얘가 똑같이 들어왔죠. 그럼 얘도 뭐가 돼요? 나도 크리티컬 패스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 건축직 전문 강좌 테마 특강 건축 시공 강의입니다. 자, 22년 7월 재촬영을 했어요. 이 촬영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2022년 3월에도 강의를 촬영했는데 그때 당시 KCS에서는 개정사항이 안 나와서 사실은 뭐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개정됐던 이 가설기준 시방서 자체가 많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곰곰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우리가 보통 KCS보다는 상위 법령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용어 수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서 이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무원들 입장이라 생각하면 사실은 법령을 고치긴 어렵죠. 근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KC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쉽게 우리가 개정할 수 있거든요. 절차가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이 법령은 여러분들 법령 개정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 법령에 따라 이런 용어라든가 기준을 다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꿔놓고 사실 제가 3월달 강의 진행할 때도 확인했는데 그때는 그 개정사항이 안 나왔다가 어느 날 보니까 늦게 이렇게 2월달에 개정했다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부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 시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혹시나 또 그래도 이제 자주 나오는 파트잖아요. 가설공사가. 그래서 이 가설공사에 관련되는 이 전체 내용의 틀을 좀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현재 개정된 내용을 우리가 중간중간 수정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준에 따라 이 관련되는 기준을 정리해 줬고 그 다음에 이에 관련된 기출문제 유형도 있어요. 기출문제 유형은 제가 따로 유인물 들여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건축 시공 테마 특강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수공법인데요. 자, 우리 방수공법이나 이 도장공법 등 이런 것들이 21년도 8월 달에 시방서가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이제 테마 특강이 제가 개정된 것들은 그때그때 제가 촬영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점으로 좀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 강의하면서 재촬영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테마 특강 왜 이렇게 개정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테마 특강 같은 거는 시공학이라고 하는 게 시방서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방서가 각 범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편, 구조편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어떤 재료나 공법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실무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재료학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시방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개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개정할 때마다 제가 다시 촬영을 해드려요. 특히나 여러분이 건축기사 시험 같은 경우 큰 무리 없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공사공돈 시험이라는 것은 최근에 개정된 기준들도 출제가 되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재촬영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정 해가지고요. 출제 빈도가 꽤 있었지만 최근에 2, 3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18년 이 정도까지는 늘 꾸준하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시멘트에 모르타르의 방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시멘트 모르타르계다. 그럼 자, 시멘트 모르타르라는 건 여러분 입장에선 친숙한 재료입니까? 아니면 친숙하지 않을까? 친숙한 재료란 말이죠.
그 친숙한 재료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던 뭐 시멘트 몰탈 내용인데, 이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하는 수경성 혼합물이죠. 수경성 재료고, 이 수경성 재료는 다른 재료와 이렇게 부착이 돼서 접착 또는 결합을 하는 이런 재료예요. 그럼 이 수경성이라는 건 뭘 필요로 하죠? 물을 필요로 하죠. 여기다 무엇을? 이 방수액 같은 거 첨가시켜서 우리가 굳히는 거예요. 그럼 시멘트 몰탈계다 그러면 굉장히 방수적인 공법이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시공도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이 보수가 간단한 편이고요. 특히나 이 보수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부분 보수가 쉬워요. 부분적 보수가. 왜 그러냐면 시멘트 몰탈계 방수 같은 경우는 물과 시멘트와 방수액 같은 거 섞어서 건너 발라주는데 보통 최종 공정을 방수 모르타 같은 거 발라줘요. 그럼 균열이가 어떻게 될까? 얘는 그 고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했던 아스팔트 계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자가 생기면 치명적으로 균열과한 부분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보수할 수 있고 시공법도 아주 간단해요. 자, 그 반면에 사실은 열적 변화를 받는다든가 이런데 어떨까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로 어디 사용하냐 그랬더니 실내용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실내용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실내용이나 옥상용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탄성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균열에 민감해요. 응? 균열에 민감한 편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특히나 구조체 있죠. 이 구조체가 균열이 생기면 이 방수통도 깨져버린단 말이죠. 뭐 이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가 뭐 동학방수라든가 또는 뭐 아스팔트 방수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보호충을 많이 우리가 보행용이다 기본적으로 보호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 몰탈계는 맨 끝 최종 공정이 이 방수 모르타르예요. 방수 공정충 안에 이 몰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별도의 보호충, 내가 별도의 보호충 어떨까? 보호충은 우리가 선택적이에요. 뭐 내가 필수적으로 뭐 이 보호충을 해야 될까? 그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선택적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 멤브레인 방수라고 있죠. 멤브레인. 이 멤브레인 방수라는 건 넓게 일종의 방수 피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넓게. 이 방수층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공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도막공사라든가 뭐 아스팔트라든가 뭐 계량 시트 방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을 방수 피막을 쫙 형성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시멘트 몰탈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멤브레인 속한다 안 속한다? 뭐 C자만 쓸게요. 시멘트 모르타르 이런 거는 멤브레인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멤브레인처럼 이렇게 넓은 방수 피막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방수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상이 뭐냐면 이 프라이머라는 걸 발라줘요. 이 프라이머, 본드잖아, 접착제. 그래서 프라이머 본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바탕층과 보호층 사이에 그죠, 이렇게 접착을 요구하는, 끈적이를 요구하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시멘트 몰탈은 굳이 프라이머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정 멤브레인 방수층이 대부분이 뭘 요구하냐면 이 함수율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표면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계량 시트 방수나 이런 것들은 뭐 10% 이하로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뭘 필요한다? 이 건조 상태를 요구해요. 왜냐면 이 멤브레인 방수는 막을 씌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방수층 밑에 있는 우리가 바탕층이 뭐 수변 처리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물기가 있으면 나중에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멘트 몰탈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멘트 몰탈계예요. 이런 특징들은 자, 우리가 오히려 바탕 표면이 수변 바탕도 오히려 시공이 가능하고요. 또 완전히 표면층이 건조가 되죠. 표면이 건조가 될 때는 우리 물 뿌리기 같은 걸 해야 돼요. 물칠을 해야 돼요. 왜냐고요? 라고 하면 자, 생각해 볼게요. 이 표면층에
완전히 뽀송뽀송해 건조가 됐단 말이죠. 자, 여기다가 아까 있었죠. 우리가 수경성 시멘트 몰탈 이런 거와 방수액을 건너 발라서 시공하는데, 만약에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시멘트라고 하는 시멘트 페이스트액 같은 거, 물과 시멘트를 혼합 반죽한 것, 이런 거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럼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게 만약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응? 건조가 되면 응? 이 바탕면에서 우리가 수화 반응에 필요한 이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들을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멘트가 나 지금 짝이 필요한데 짝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바탕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면이 우리가 수균 바탕이 오히려 시공이 가능하고 표면이 건조할 땐 물칠을 해야 되는 이런 거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약간 다른 시공 공정상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멘트 액체 방수 장점 공법 간단하고 그렇죠. 설명드린 거 나와요. 그다음에 2번 설명드린 거고요. 적용은 어디 한다? 실내용에 제한한다라고 했고 주의사항 나오죠. 1번 바탕이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공정이 나와. 공정. 이 공정이 나오는데 이 공정을 이제 표와 반대로 거꾸로 이제 바탕층부터 그렇죠? 가장 기본이 뭐냐 그랬더니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이 바탕면을 정리하고 물청소하는 거예요. 물청소. 바탕면 콘크리트 바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평탄하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탄하게 어느 정도 뭐 물매가 잡혀 있겠지만 평탄하게 처리를 하고 물 청소하는 거, 물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1층이라고 했어요. 1층. 첫 번째 원차라는 얘기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2, 3, 4, 5층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방수자가 들어가요. 방수. 그래서 이렇게 방수자가 들어가서 2층이다 그러면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1차 하고요. 방수액,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수액 침투. 방수액을 침투시키고 다시 시멘트 페이스트 2차 하고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가 시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몰탈이 이 5층 방수 공정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별도의 보호층이 없이도 뭐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뭐 수경성 시멘트와 방수액을 건너 언더반다 했잖아요. 보세요.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액,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방수자가 쫙쫙쫙 들어가는데 시멘트 페이스트와 액과 시멘트 페이스트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수층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페이스트는 뭘까? 시멘트 페이스트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시멘트 액이라고 하고요. 이 혼합 재료는 시멘트와 뭘 섞은 걸까? 시멘트와 물만 섞은 이러한 재료를 우리가 시멘트 액이